안녕하세요. 최상위권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입시를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각각 대학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뒤섞어서 미대 이렇게 뭉개놓고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혹은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질문이 상위권이라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했으니까, 그죠? 중위권 그리고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답변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일단은 중하위권은 너무나 명확하게 그림을 잘 그려야 되죠. 테크닉 위주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상위권은 오히려 이제 그런 방향들을 그림이 잘 그리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코 그 테크닉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해결되지 않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 왜 해결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이 질문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상위권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비교과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교과를 제대로 설계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공 적성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면접. 대부분의 최상위권 대학들이 지금 면접을 보고 있거든요. 면접 없이 상위권 대학을 가기에는 이제 힘들어진 겁니다. 이 세 가지 능력 혹은 이 세 가지 범위를 제대로 준비했을 때, 그때 비로소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비교과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가요? 그렇죠. 그게 되게 궁금한 부분이에요. 보통 제가 오늘도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했는데 대부분의 질문이 그래요. 학생부 관리 어떻게 하나요? 비교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게 답하기가 이제 딱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만약에 저도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답을 짜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 답을 학생에게만 줬을까요? 다 줬을까요? 다 줬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비교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조금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역으로 학생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학생이 했던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어떤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활동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열심히 했어요, 즐거웠어요, 새로웠어요, 감동 깊었어요 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나는 이렇게 느꼈어, 이런 부분이 인상 깊었어, 나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 미술이라는 게 난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의 통찰을 얻게 되었어, 디자인이라는 게 이렇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어 정도의 생각까지 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강사의 역할은 네가 그렇게 느꼈으니까 이런 걸 한번 더 찾아볼래?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볼래?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볼래? 라고 다시 피드백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 끝에 계속 이 연결고리들을 찾아서 더 깊게 한 단계씩 들어가다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알아오라는 거예요. 대학이 하루의 평가를 가지고 너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활동들을 해왔지, 그 활동들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지, 그 느낀 걸 통해서 또 무엇을 더 알아보았지, 그리고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이 뭐지, 이런 식의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왔는가, 아니면 그냥 난 미대 갈 거니까 그림 열심히 그릴래 하고 그림만 열심히 그렸는가, 이 차이가 분명히 나겠죠. 그게 이제 비교과라는 이 단어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의미를 부여해가는 과정이 비교과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가르치는 사람의 어느 정도의 지식의 폭, 그리고 미술과 디자인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야 학생들에게 더 나은 피드백을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더 나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비교과 관리가 지향해야 되는 중요한 방향이라는 거.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적성 능력에 관해서인데요. 네. 이게 무엇이며 이제 입시생들한테 왜 중요한지가 그렇죠. 이것도 비교과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는 그림이 좋아, 미술을 할래 라고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에서 미대 입시를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자면, 어떤 디자이너를 좋아해? 디자인이 뭐라고 생각해? 어떤 작가를 좋아해? 그 작가를 왜 좋아해? 그 작가의 생각이 뭘까? 그 작가는 왜 이런 작업을 할까? 네가 그 작가라면 어떻게 표현했을까? 네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작업을 했을까? 네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디자인을 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이게 미술이고 이게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죠. 근데 대부분은 나는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내 꿈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어 라고 믿어버리고 자기 꿈이 무엇인지 고민을 안 해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오히려 미술을 시작하면서 미술을 알아가고 찾아가고 디자인을 알아가고 지식을 채워야 되는데, 나는 미술을 했으니까 내 꿈에 한 걸음 다가간 거고 대학 가면 알게 될 거야 라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냥 그림에만 조금은 뭐랄까 편협하게, 좀 안 좋게 얘기하자면 그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학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이 그리는 스킬이 미술에서 혹은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았고 이 조형적 감각이 가지고 있는 게 절대적이었지만, 이제는 이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미술이라는 게, 디자인이라는 게. 오히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맥락이 같은데, 자기 정체성, 자기에 대한 특성,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가 무엇을 왜 만드는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저는 전공적성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고, 비교과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활동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느끼고 알았는가를 고민해 보는 거고, 전공적성 능력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나는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 나는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를 또 찾아보는 이 과정인 거고,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너는 왜 제품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너는 시각 디자이너가 왜 되고 싶어? 좋아하는 디자이너 누구야? 왜 좋아해?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디자인이 그냥 좋은데요, 즐겁습니다, 너무 즐거우니까 좋아합니다, 이걸로는 절대 답변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질문에 굉장히 취약해요. 이 부분도 이제는 상위권 미대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차곡차곡 조사하고 찾아보고 공부하고 채워 넣어야 될 중요한 컨텐츠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겠죠. 확실히 그거를 아는 학생과 알지 못한 학생이 있을 때 교수님 입장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교수가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과정 혹은 학생을 평가하는 그 도구가 이제 면접이 되는 거죠. 전공적성 능력은 학생이 갖춰야 될 역량인 거고, 면접에서는 그게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코 면접이 단기간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다, 오판이다. 면접이야말로 가장 오래 걸리고 실력 차이가 가장 많이 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대학들이 면접을 보고 있으니까 그 나중에 그냥 하고 나서 뭐 수능 치고 나서 뭐 뚝딱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홍대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홍대 면접 비중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 과거처럼 그냥 딱 6배수 잘라놓고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면접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각 있는 애들 뽑으려고 평가의 어떤 전면에 이제 내세운 거잖아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단기간에 그냥 막 벼락치기 하듯이 되는 게 아니니까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고, 특히 홍대 면접의 경우에는
말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전공 적성 능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림도 그려야 되고 작품 감상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릴 거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시키는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시키는 것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학생다움이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이것만으로 뭐 되면 이것만 하면 되겠지만 오히려 상위권 대학은 또 역으로 자꾸 여기에 갇히지 않게 만드는 게 대학의 역할이잖아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자꾸 이 좁은 틀 안에 갇히려고 하는 거를 경계하고 학생들의 시야와 시각을 더 넓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틀 안에만 갇혀 있으면 상위권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을 토대로 대학의 관점에서 아, 대학이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학생들을 뽑는 거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